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땅 무슨 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13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튜버이고 2권의 부동산 관련 책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부동산 강사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 관련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구독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저에게 온 오프라인 상담으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집을 지금 살까요? 이거예요, 이거. 팔까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인 분들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분들이 집을 살까요?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저의 대답이 궁금하실 텐데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도 10번 이상 내 집이 아닌 집을 이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임차인의 심정을 정말 많이 알고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깊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세 월세를 살고 계시는데 집을 사시려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은 나의 재정 상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사게 되면은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절반인 2억 5천을 대출을 낀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억 5천만 원 곱하기 연 이자를 4%로 잡아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네요. 나누기 12 하면은 월 83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억짜리 집에 내 돈 2억 5천, 대출 2억 5천, 월 이자 83만 원. 집을 살 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으면 현재 나의 재정 상태랑 비교를 좀 해보세요. 내가 월세로 8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로 80만 원 가까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대출받아 집 사는 거랑 지금 새 살고 있는 상태랑 비슷하다면은 저는 그냥 집을 사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아무데나 사라는 것은 아니고 멤버십 가입하시고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임장하고 집 사는 것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길 한번 권해드리고 일단 입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뭐 1시간 2시간도 더 걸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역사가 말을 해줍니다. 집값이라는 것은 하나를 더 첨부할게요. 입지가 좋은 집값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매달 거주 비용을 낼 거라면 내 집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좋지. 은행이나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나 이자를 내면서 자산 가치의 상승은 없는 것? 이것보다는 전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지만 모르겠어요. 쫄보들이 많은가요? 저도 한때 굉장한 쫄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를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고집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곳에나 사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좋을 때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다른 영상 보면은 입지 분석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따봉 버튼 좋아요도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다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상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토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더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분들 생각하시기에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면은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돈도 좀 쓰고 차도 바꾸고 돈이 생길 때마다 좀 누리고 살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사고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고 집값의 움직임을 하루하루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줄어드는 자산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요. 집 사고 나면 차 바꿀 것 같잖아요. 차 안 바꿉니다. 오히려 여윳돈이 생겼을 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주식, 코인, 금, 아파트, 상가, 땅, 하다못해 채권이나 예금에 돈을 넣지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별로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면은 자산 증식이 얼마나 꿀맛인지 알게 되면서
자산 가치 하락하는 곳에 돈을 잘 안 쓰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주택이 있으신데 추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마다 다른 거예요. 월세를 받고 싶고 내가 나중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다면 상가 투자를 하는 게 맞을 테고요. 돈을 묻어놓고 큰 기대 수익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토지 투자를 하는 게 또 맞겠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자산 가치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파트 갭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젊었을 때 크게 한번 꿈을 꿔보겠다, 여윳돈을 10배 이상 불려보고 싶은 나는 꿈이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코인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이요. 동전 코인이라고 해서 몇백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몇천 원, 몇만 원 가면은 10배, 100배 늘어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아쉬운 선택이 될 거고요. 내 집 마련 이후에는 추가 투자로 자산을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제 나이만 돼도 물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제 나이만 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움츠러들게 됩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돈을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움츠러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20대, 30대 초반이라면은 저라면은 과감하게 좀 베팅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주택에서 1주택, 1주택에서 추가 부동산 취득 또는 금융상품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 스텝 한 스텝 건너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한 50대 중반이 돼서 안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은퇴 이후에도 노년에 궁핍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노후가 준비된 상태에서 50대 중반을 맞이하면 참 좋을 거예요. 정리를 좀 하자면 무주택자인 분들은 일단은 계산기를 꺼내세요. 계산기를 꺼내서 지금 내가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랑 지금 내가 주거에 월 쓰는 비용이랑 보증금을 뺀 돈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를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서 이자를 낼 때 월 들어가는 비용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좋은 입지, 정주 환경이 좋고 학교가 가깝고 지하철이 있거나 지하철이 생길 호재가 있는 곳, 수도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곳, 대단지. 제가 너무 많은 조건을 이야기했나요? 그런데 전 재산을 써서 집 한 채 사는데 이 정도 조건 필터링은 하고 사야 되죠. 그런 거 누가 계산할 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집을 살 때 현금의 흐름은 계산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집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은 집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환경이고 실질적으로도 내 집 마련이 되었을 때 그 안정감을 가지고 다른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생겨나게 됩니다. 자산의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게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집이 없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아실, KB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 이런 곳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내 집을 갖게 되는 순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경제 공부, 세금 공부, 미국 금리,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 빅컷을 감행했죠. 대한민국 기준금리, 삼성전자의 주가, 더 나아가서 테슬라 주가, 코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게 내가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사를 다녔고 임차인을 얼마나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저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영상에도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려나요? 임차인 생활을 하다가 유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고 집값이 떨어질 건데 왜 집을 사냐라고 생각하시는 하락론자 분들이 악플을 다실 것 같은데 댓글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은 좀 정중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중한 의견에만 제가 대댓글을 달 거예요. 매너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 땅땅 무슨 땅 구독 다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십시오. 주말 마무리 편안하게 잘 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